후진국 한국 같은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래?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평생 이탈리아 문화에 심취한 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식당에서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당혹스러워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은 왜 한국에 가려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탄 오설리번이라고 해요. 미국의 유명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이탈리아 문학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탈리아의 모든 것을 사랑해왔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 단테의 시, 그리고 로마의 웅장한 역사에 감탄해왔어요. 매일 강의실에서 이탈리아의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드렸어요. 저는 언제나 이탈리아 문화가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대학 구내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전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건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밖은 신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생기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궁금증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학생들이 라틴어나 심지어 이탈리아어 같이 역사가 깊은 언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할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기대가 가득했고 눈빛은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최신 한국 스마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였어요. 저는 충격과 의구심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확신해왔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언어와 문화에 신나게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아담한 제 사무실에 앉아 아침에 본 광경을 곱씹어 보았어요. 예전엔 학생들이 이탈리아 예술과 역사 이야기에 열심히 귀 기울였던 기억이 났어요. 그들은 웃고 질문하며 때론 자신들의 생각도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학생들의 흥분은 이탈리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혹시 제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못한 한국만의 무언가가 있을까? 내 사랑스러운 이탈리아 못지않게 한국 문화도 멋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몇 동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루이스 교수님을 만났어요. 핀탄 교수님, 루이스 교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화는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 학생들은 새롭고 신나는 한국의 한 면을 발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탈리아 문화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에 저도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조용한 캠퍼스 길을 걸으며 저는 변화를 속삭이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어요. 작은 학생 모임이 웃고 떠들며 한국 문화를 탐험할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엔 희망과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변화가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호기심의 불꽃도 피어올랐어요. 혹시 이 새로운 트렌드가 저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한국어 수업을 보기로 했어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교실에 들어서니 간단한 한글 차트들이 벽에 장식되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하시며 모두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썼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다정했으며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실 때면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을 주셨어요. 수업 도중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수업이 제가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와 학습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학생들의 진심 어린 흥미와 기쁨을 보면서 제 마음도 서서히 부드러워졌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혼란과 의구심 대신 한국 문화에 대한 커져가는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이탈리아 문화의 우월함을 믿어왔던 제 신념이 다른 문화의 경이로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학생들이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이해해봐야지.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조용한 캠퍼스를 바라보며 저는 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변화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이탈리아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에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더 나은 교수이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하루는 혼란과 약간의 저항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모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발견할 날들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번 여정이 학생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며 뜻밖의 트렌드가 이탈리아에 대한 열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배우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주는 초대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길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의 예술, 음악, 언어를 배우며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이 모험을 시작하게 되어 무척 설레요. 놀라운 아침과 그날 참석했던 한국어 수업 이후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상태로 집에 돌아갔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 대부분은 이탈리아의 예술, 역사, 문학을 사랑해왔어요. 그게 제가 알고 믿어온 전부였는데 이제 한국 문화가 제 마음속 자리를 찾으려 하니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치고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가 이탈리아 문화만큼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고 적었어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 생기 넘치는 수업 모습. 선생님께서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해 다정하게 설명해 주신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이탈리아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제 깊은 믿음도 함께 느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인 루이스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루이스 교수님은 늘 차분하고 이해심 많으셔서 저는 그의 의견을 신뢰했어요. 집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며 루이스, 조언이 필요해요. 이 한국어 트렌드가 제 신념을 뒤흔들고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데 학생들은 한국에 이렇게 열광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루이스 교수님은 인내심 있게 들어주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핀탄 변화는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교수님께서 이탈리아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학생들의 흥분은 그들이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름다움 위에 또 다른 색깔을 더해주는 셈이죠. 그 말씀에 저는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다음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캠퍼스를 한 바퀴 걷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의 서늘한 공기와 조용한 캠퍼스 풍경 속에서 저는 학생들이 각자의 수업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며 꿈을 꾸고 심지어 해외 유학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전염될 만큼 생동감 있었고 어쩌면 제가 너무 옛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왜 한국어 수업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떠올렸는데 몇몇 학생들이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드라마의 흥미로운 이야기, 훌륭하게 그려진 인물들, 그리고 특수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가 기존에 보던 것과는 달라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한국의 가치와 역사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 문화가 나름대로 지혜와 아름다움을 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걸으면서 저는 그날 수업의 선생님 모습도 떠올렸어요. 한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 글자 모양과 자연과의 연결성을 보여주신 그 자세가 인상 깊었어요. 어느 학생이 한 글자가 웃는 얼굴 모양 같다는 설명에 웃음을 터뜨렸던 작은 순간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지루하거나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캠퍼스 도서관을 찾아 한적한 구석에 앉아 한글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책 속에 세종대왕의 사진과 한글 자음 모양의 간단한 그림들이 실려 있었어요. 쉬운 문장으로 쓰인 책 덕분에 저는 한글의 디자인 논리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께서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온 복잡한 라틴 문자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저는 제 의심이 이탈리아에 대한 제 신념이 틀렸다는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신호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비록 여전히 이탈리아 문화를 깊이 사랑하지만 한국 문화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수록 어쩌면 제가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섞인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느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탐구해보고 학생들이 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지 직접 들어봐야지. 의심은 남아있었지만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탈리아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아름다움도 함께 감상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탐구할 대상이라는 걸 깨달으며 저는 조용한 결심과 함께 노트를 덮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이 배우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뜻밖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이 주는 놀라움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오랜 시간 혼란스러움과 의문으로 지냈던 후 저는 제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줄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국제학부에 계신 솔렌 카터 교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솔렌 교수님은 호주 출신이시며 따뜻한 마음과 열린 사고로 유명하세요.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시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어느 맑은 오후, 대학 안뜰의 한적한 구석에서 솔렌 교수님을 만났어요. 잔디가 푸르고 꽃들이 만개한 안뜰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하루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솔렌 교수님 옆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어요. 솔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너무 신나해요.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어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참 혼란스러워요. 평생 이탈리아 문화를 사랑해왔는데 지금 마음이 복잡해져서요.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솔렌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눈빛으로 깊은 이해를 보내셨어요. 핀탄, 무언가 뜻밖의 일이 교수님의 신념을 흔들 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답니다. 교수님께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해서 배울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치 무지개처럼 한 색깔도 좋지만 모든 색이 어우러져야 더 아름다운 법이죠. 한국은 이탈리아와는 다른 밝은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빛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솔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저도 한 문화에만 심취해서 다른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제 문화에 대한 애정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각기 다른 곳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교수님의 학생들이 이탈리아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솔렌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그날 한국어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한글을 설명하실 때의 생기 넘치는 모습, 학생들이 웃으며 질문하고 즐겁게 배우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솔렌,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께서 한글을 설명하실 때 정말 신나 보이셨어요. 한 글자가 웃는 얼굴 같다는 이야기에 학생들이 웃었던 모습도 보았고요. 이제 와서 문득 제가 이탈리아를 보던 눈처럼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솔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배움은 하나의 여정이에요, 핀탄. 한 문화만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의 마음속엔 두 문화 모두 자리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마음을 열면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팔레트에 새로운 색을 더하는 것처럼 여러 색이 어우러져 훨씬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함께 앉아 지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웃고 담소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저는 해가 내릴 쬐는 따스한 느낌에 점점 긴장을 풀었어요. 솔렌, 제가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제 마음이 무겁게 느껴져요. 평생 이탈리아 예술과 역사를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학생들은 한국에 온통 신이 나 있어서 제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걱정돼요. 솔렌 교수님은 제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핀탄, 한 문화를 사랑한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니까요. 교수님의 이탈리아 유산은 교수님의 일부일 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동시에 교수님의 이탈리아 사랑도 함께 나누면 두 문화를 잇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한층 더 희망차게 해주었어요. 제 의심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임을 깨달았어요. 한국어 수업 학생들의 밝은 미소와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생각하며 어쩌면 이건 한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 세계관을 넓히는 과정일지도 몰라라고 느꼈어요. 저는 솔렌 교수님께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게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교수님은 다정하게 답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행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호기심을 품어야 했죠. 모든 문화마다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귀 기울이면 우리를 연결해주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더 창의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도 훨씬 수월해지죠. 그 대답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이탈리아 문화를 사랑했던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케이팝 노래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이해할 날이 올 거라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솔랭 교수님은 절대 잊지 못할 충고를 해주셨어요. 마음은 열어두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핀탄. 스스로 탐험해보면 놀라운 것을 배울 거예요. 모든 문화에는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교수님의 삶에 특별한 한 장을 더해줄 거예요. 저는 솔랭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2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한국을 도전으로만 보기보다 새로운 모험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솔랭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다음 단계를 밟고 한국 문화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맑은 푸른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새삼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문화가 가르쳐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새로운 시각 덕분에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 사람의 교수이자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그날 제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제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작은 발견의 순간들이 가득할 거라 믿어요. 솔랭 교수님 같은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세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대화와 깊은 성찰 끝에 저는 드디어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들과 생기 넘치는 한국어 수업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알았지만 이제는 제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출발 당일이 다가왔어요. 몇 벌의 옷, 노트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고 작은 한국어와 문화 가이드북도 함께 넣었어요. 공항에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아서 저는 가이드북을 읽고 한국에 관한 영화를 보며 긴 비행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는 한적한 공원들을 상상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저는 새로운 동시에 따뜻하게 맞아주는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한글과 영어로 쓰인 큰 표지판들이 있었어요. 친절한 직원들이 여행객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공항 밖의 서늘한 공기에 미소 지으며 다가올 경험에 대한 기대감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에서의 첫 만남은 기술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전문가 준호 김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준호 씨는 공항에서 저를 만나기로 약속해 주었고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핀탄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단단한 악수를 나누며 인사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금세 믿음이 생겼어요. 준호 씨는 저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모셔다 주셨어요. 가는 길에 저는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 한글로 쓰인 화려한 간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준호 씨는 간단한 말투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기본 사실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감동과 흥미를 동시에 선사했어요. 짐을 호텔에 내려놓은 후 준호 씨는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동네 식당에 가서 처음 맛보는 비빔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밥, 야채, 고기가 어우러진 그 매콤한 소스의 맛은 낯설면서도 강렬했고 정성이 담긴 요리임이 느껴졌어요. 식사 도중 준호 씨는 어릴 적 이야기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진심 어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한국을 단순한 수업 주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문화로 느끼게 되었어요. 오후에는 준호 씨가 서울 시내 곳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는 화려한 건물과 고유한 정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궁궐을 방문했어요. 궁궐의 돌길과 작은 연못들 사이를 거닐다 보니 전통 의상을 입은 지역 주민들을 보았고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고대 의례와 풍습에 대해 배웠어요. 그 궁궐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았어요. 이어 우리는 분주한 시장을 걸어 다녔어요. 시장은 신선한 과일, 수제 공예품,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으로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주변의 다양함과 생동감에 감탄하며 한 입 먹자마자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달콤한 떡도 맛보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서로 따뜻하게 인사했고 저 역시 그들의 따스한 공동체 속에 포함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 씨와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카페는 잔잔한 음악과 아늑한 조명 덕분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리에 앉아 오늘 하루의 감상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신선한 음식 냄새, 궁궐 정원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도시의 다채로운 색채를 글로 옮기며 한국이 단순한 학문적 대상이 아니라 삶과 감동이 넘치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걱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 곳곳에서 만난 매 순간들이 이탈리아 문화 못지않게 독특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 여정은 한 문화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넓혀 새로운 경이로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카페를 나서기 전 준호 씨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루 동안의 경험,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준호 씨의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에 저도 희망을 얻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는 요리에 다양한 향신료를 넣는 것과 같아서 어우러지면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의 언어와 전통을 더 배우고 이 소중한 경험을 고향의 학생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밝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와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번 여정이 제게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직감했어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탐험하며 배우겠다는 결심을 다졌어요. 저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게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이탈리아 문화를 사랑하는 핀탄 교수가 아니라 새로운 땅과 사람들, 그리고 전통과 소통하고자 하는 여행자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내일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있는 매일매일은 저에게 새로운 놀라움과 경이로운 순간들을 선사해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이 생동감 넘치는 나라를 탐험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전통 한국 학교를 방문한 뒤 도시의 현대적 경이로움도 둘러볼 계획이었어요. 마치 낯설면서도 익숙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모험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 깨끗하고 현대적인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심부로 향했어요. 열차 안은 조용했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일터와 학교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높은 건물과 분주한 시장들이 보였어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먼저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작은 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눈빛에 다정한 선생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교실 벽에는 한글 자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차트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한글 글자 모양과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쉬운 언어로 풀어낸 그 이야기에 학생들이 하나씩 이해하며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어로 서로 대화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때론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어요. 선생님께서 한 글자가 웃는 얼굴처럼 보인다고 하시자 한 학생이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교실을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들었고 그 순간 저는 한국어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통의 도구임을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밖에서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생들이 핀탄 교수님, 저희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이 언어는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감탄해온 예술처럼 창의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학생들의 따뜻한 반응에 저는 한층 더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후 학교를 떠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한적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과 전통 한가 한 조각을 즐겼어요. 카페는 잔잔하고 평화로웠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큰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짧은 휴식을 취한 후 저는 근처의 한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박물관은 크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오랜 역사를 담은 유물들과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고대 도자기, 전통 의상, 그리고 옛 그림들을 보며 각각의 전시물이 한국인의 역사와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한글로 쓰인 옛 편지 전시물에 마음이 끌렸어요. 이 편지들은 한글이 세월이 흐르며 어떻게 변화해왔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언어가 수많은 세대의 역사와 꿈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첨단기술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병원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로봇,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심지어 여러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볼 수 있었어요. 박물관에서 옛 유물들이 조용히 역사를 속삭이는 것과 달리 기술센터에서는 미래가 밝은 화면과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는 듯했어요. 한국이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저는 평화로운 공원을 산책했어요. 공원에는 벚꽃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꽃잎이 부드러운 분홍 눈처럼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고 아이들은 뛰어놀며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고요한 시간을 즐기고 계셨어요. 저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시원한 바람과 나뭇잎의 살랑거림을 들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한국의 옛것과 새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균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까 본 한글 수업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긴 느낌이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작은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에 오늘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모두 적기 시작했어요. 교실에서 웃는 얼굴, 학생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 현대기술의 경이로움, 그리고 공원에서 느낀 고요한 아름다움까지 모든 경험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오늘 하루 한국이 서서히 제 마음을 열어주고 제 생각을 변화시켰음을 실감했어요. 노트를 덮기 전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번 여정과 새 친구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놀라운 발견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어요. 내일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저는 한국을 더 탐험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게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제 제 인생은 예전과는 달라질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고궁부터 현대 기술까지 한국에서 본 모든 아름다움이 각 문화마다 고유의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학으로 돌아온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제 한국 여행 경험을 나누기로 했어요. 강의실 앞에 서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떠났지만 돌아오면서 새로운 마음과 시각을 얻었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경험을 나누어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어요. 제가 방문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보여준 한국의 진정한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서울 시내를 멋지게 안내해준 준호 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준호 씨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바쁜 거리와 고요한 공원,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직접 보여주며 학생들이 웃고 함께 배우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박물관에서 고대 도자기, 옛 의상, 한글로 쓰인 편지들을 보며 모든 전시물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모든 전시물은 한 편의 이야기와 같았고 모든 문화에는 탐구할 가치가 있는 오랜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어 첨단기술센터에서 로봇과 스마트 기기들을 보며 한국이 과거와 미래를 멋지게 조화시킨 모습을 묘사했어요. 한 곳에서는 역사를 또 한 곳에서는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학생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가 느낀 경이로움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저는 평화로운 공원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핀탄 교수님, 서로 다른 문화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네, 물론이에요. 다양한 문화가 모여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듯 서로 다른 문화에서 독특한 가치를 배울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제 가르침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가르쳐온 이탈리아 문학과 함께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강의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를 초대해 기술과 한국의 변화를 직접 이야기해 주시게 했고 그의 생생한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는 강의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문화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한국 학교와의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현장 체험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단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한국 영화를 통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울 때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갔어요. 간단한 한국어 문구들을 언어 앱으로 연습하고 간단한 한국 요리에도 도전해봤어요. 작은 기념품들, 궁궐에서 받은 엽서, 카페에서 받은 찻잔, 그리고 시장에서 구입한 작은 천조각은 제게 이 여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상기시켜줬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오래된 사랑과 새로 발견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함께 품게 되었어요. 인생은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다양한 색깔을 모두 안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예전엔 새로운 것을 거부하던 제 마음이 이제는 넓게 열렸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밤 서재 창가에 앉아 고요한 별빛 아래를 바라보며 저는 제 여정을 곱씹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우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화로운 확신이 들었어요. 조용히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라고 속삭였어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무언가 배움의 장이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어요.